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 적어지더라고요. 아직 완벽한 워킹맘은 아니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다 잘 해내고 계시는 육아 동지 한 분을 모시고 일하는 엄마의 삶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 곡 듣고 오실게요. Yellow light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둠 속에 멈춰져 있던 것뿐이야. 기나긴 밤들 너는 나의 오늘도 나는 부를 거야. 너의 손을 결국 잡을 거야. 여기 이 자리에서 Just stop being here for you, yeah. 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오랜만에 우리 남해 육아 동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듣고 오셨던 가호 옐로우 라이트란 노래가 오늘의 초대 손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 본부장과 전사랑 호텔리어의 간질간질한 사랑 이야기로 요즘 주말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게스트이신데요. 저에게는 해나 엄마로 더 익숙하신 우리 배우 공예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예지입니다. 공예진님, 수미 지배인님 반갑습니다. 제가요, 요즘 이 드라마에 정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 이야기 하기 전에 1000% 사신팬의 입장으로 예진님 드라마 얘기 살짝만 해보고 갈게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잘 몰랐었는데 우리 예진님이 나온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반갑게 챙겨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예진님 부분만 조금씩 챙겨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또 드라마 광팬인 드라마 순이라서 최근에 아주 흠뻑 빠져서 종일 이준호님만 검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예진님 드라마에서 유나 씨와 함께 티격태격 하시면서 살짝 얄미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보면 볼수록 정감 가고 귀여운 지배인 김수미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저는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정작 조금 부끄러워서 아직 다 못 보셨다고 해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연기한 모습 보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거에 이렇게 뭔가 단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꾸 볼 때 아쉬웠던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볼 때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조금 네, 네, 민망하기도 하고 네. 또 잘했었을 것 같은데도 나는 또 조금 아쉬운 나에게 부분이 훨씬 네네 많이 더 그런가 봐요. 그럼 아직 7화 8화를 못 보셨네요, 그죠? 네.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저랑은 사실은 우리 예지님이 인연을 맺은 지가 1년이 좀 안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동면에 엔강 다숲 놀이터에서 우연히 애들 데리고 만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배우라고 그때도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뒤에 촬영을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긴 시간을 촬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예진님을 이제 해나 엄마로 처음에 만났었는데 TV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떨까요?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엄마가 배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직 아이한테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진 않거든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애한테 그리고 연령도 안 되고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으니까 네. 엄마가 촬영을 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 촬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막연하게 네. 뭐 일하러 가는 게 촬영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네. 크게 알 수 있는 네. 나이는 아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킹더랜드 전에 해방일지 했었고 해방일지 전에 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출산하고 한 6개월인가 9개월? 9개월 정도 있다가 찍었었어요. 네. 붓기도 안 빠졌는데 네.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오, 9개월. 오. 네. 근데 오. 그땐 애가 너무 어리고 저는 그때 모유수유를 계속 할 때여가지고 오. 촬영장에 같이 갔었어요. 남편분과 같이 네, 남편이랑 이렇게 해서 애기랑 잠시 저랑. 케어를 맡기고 네, 잠시 네, 또 촬영하고 와, 수유를 그 와중에 하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안 하면은 힘드니까. 이거 엄마들만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네. 안 하면 힘드니까. 네. 왜냐면 이제 일을 바로 하러 나가시는 어머니들은 주로 이렇게 단유를 하시고 뭐 분유를 바꾸시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거였고 투입이 돼서 그때는 지금보다 애가 너무 어렸었고 그때는 지금은 그 우선순위라는 게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지금도 당연히 저한테는 가족이나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는 거의 전부였었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이 상황에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한 거여서 그 팀에서도 다 배려해주고 어떻게든 했었어요. 병행을 꼭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있는데 삶에 갑자기 일이 그때는 조금 네네. 투입이 된 거네요.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도 하고는 싶으니까 네. 그죠. 와,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진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분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네. 남해를 혹시 기촌하게 되신 계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5년 차인가? 5년. 4, 5년 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태어나고 거의. 아니요. 여기 와서 생겼어요. 네. 그러네요. 네. 오, 여기 애가 거주해. 만 3세 네. 몇 개월이니까 아마. 그 우리 애나 친구도 저희 아이처럼 여기 와서 네. 태어나고 자란 네. 거다, 그죠? 어떠세요?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네, 궁금해요. 뭐 저는 도시에서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으니까 네.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네, 한데 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육아를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맞아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조금 더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좀 안 마주치고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어떤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심리적인 거리감이. 네네네. 근데 시골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 그게 돼 있죠, 그죠, 동네가. 다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동시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가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건 엄청 공감.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뻐해 근데 그게 주시고. 또 자연이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도시에서는 약간은 분리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감을 자연, 사람이랑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진님도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자라신 네네.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조금 더 맞았을까요? 아이를 시골에서 키우는 느낌이? 저는 애를 이렇게 가질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우연히.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를 네. 키우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고 오신 네. 거네요. 네. 아. 그냥 내가 시골에 네. 가서 살면 좋겠다. 아. 근데 왔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맑은 공기와 그런 남의 기운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굳이 막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 크게 생각 안 하고 네, 오셨다가 남해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신 거네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해나도 이렇게 가정교육을 꽤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 오시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혹시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아빠가 해주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쵸.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연기 전공해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네.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내려온 거니까. 네. 근데 그때는 좀 심리적으로 지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20대 때 다 힘들잖아요. 물론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드실 힘들어. 거고 뭐 다 10대는 10대 나름대로 다 힘들지만 그때 20대 때 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 스스로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다시 시골로 가는 게 나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오게 된 건데 질문이 네. 그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네. 질문이 뭐예요? 가정교육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였지? 가정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아무래도 병행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네네. 네, 혹시 일을 그동안에는 하지 못하셨던 건지 아니면 조금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건지 궁금해서. 가정보육하면서 일을 네, 일을 잠시만 멈춰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씩은 하셨는지. 그때 아이가 6개월일 때 제가 6개월인가 9개월인가에 단편 영화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육아랑 병행을 한 거고 그렇죠. 해방일지도 네. 언제 찍었지? 재작년에 찍었나 그랬으니까 그때도 육아랑 병행했고 지금도 육아랑 병행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정보육이라는 의미는 보통은 이제 엄마가 케어를 하거나 아빠가 케어를 하고 한쪽은 네네. 경제적인 걸 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럼 같이 조금 서포트를 하셨겠네요. 네. 왜냐면 직업상 아이를 놔두고 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가정보육은 오롯이 엄마의 몫은 아니었다. 네. 그렇구나. 그 남편이 또 애를 저보다 더 잘 보는 면도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훈육도 잘하시고. 훈육도 되게 잘하고. 아하. 저는 조금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네. 애를 남편은
많이 감정적으로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인간이니까 자기도 좀 그럴 네. 때도 있는데. 네. 아버님의 가치관이네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보고 있으면 나보다 육아를 훨씬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 때가 훨씬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버님이 아이를 보신 시간이 조금 더 많을까요?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 그냥 해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산해보면 제가 본 시간이 훨씬 많겠죠. 일은 병행하셨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그렇구나. 맞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어제 저희가 그런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깔래, 애볼래 하면은 바깔러 간다고. 그리고 저희 일하러 갔을 때 미혼 때는 일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애 놔두고 일하러 가보니까 그렇게 즐겁더라.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랜만에 아이를 뭐 놔두고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아이와 떨어져서 일을 딱 하러 갔을 때, 네. 내 삶, 배우 공예지의 삶으로 딱 다시 돌아갔을 때 그날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정확하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네. 제가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네.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네.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한편으로는 사실 아이를 본다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뜻대로 안 되는데 육아라는 거는 아주 그게 집약돼 있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됨이. 어제 저희가 이 말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아.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가 정말 갓난아기 때는 내가 화장실 가고 싶고 씻고 싶고 밥을 먹고 싶을 때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성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일을 하러 나갔다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맞아요. 기본적인 생각 오시는 거 아니죠?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일보다 홀몸으로 나갔던 그 느낌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에. 일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던 것 네,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남해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을 하시고 남편의 도움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같이 이렇게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장시간 일을 비우실 일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뭐 아빠와 그런 건 없었는지 서로 의견 다툼은 없었는지 이제 오래 나가 계실 때 아이를 혼자 또 케어해야 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그게 잘 맞으셨는지 궁금해요. 의견 다툼 늘 너무 많이 했죠. 가치관과 가치관, 다른 삶이 충돌하는 거의 맞아요. 늘 육아가 진짜 되게 그런 모서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저와 그 남편의. 누구 한 명은 어쨌든 애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그죠?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서로한테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지금까지는 그래 너 그렇게 살았지 그냥 네네. 그래 그렇다 알았어 네네네. 이랬는데 육아에서는 그게 이제 완전 다르죠.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맞아, 너의 맞아. 살아온 방식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맞아, 너 그거 틀렸다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이렇게 되는. 네 방식 아이한테 주입하지 마. 내가 맞으니까. 맞아요. 와 그렇게 되는 것 진짜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질문에서 뭐였지? 네 어떤 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서 네. 자기를 잃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 나를 다시 되찾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막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3년 정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24시간 애를 보는 날이 굉장히 많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인내심의 한계가 막 늘 여기까지 차 있어서 맞아요. 이제 남편한테 밤에 막 이제 많이 쏟아내잖아요. 애가 자고 난 뒤에. 맞아요. 혼자 갑자기 과거에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이 쏟아내죠. 남편한테 막 어느 날에 이제 네.
많이 찬 날은 나는 내 삶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었는데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네. 저도 진짜로. 근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네 삶이 뭔데? 이혼 위기. 잠깐 육아 방송에서 지금 약간 부부 상담으로 바뀌었어. 아니, 그랬었는데 네.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그것도 내 삶의 일부인데 왜 내가 그거를 자꾸 분리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못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근데 지치니까 많이 또 그때 지금 이제 5살 되니까 그쵸, 돌아볼 맞아. 수 있지. 사실 그때는 그쵸. 힘드니까 분리하고 싶고 당장 내가 혼자가 되고 싶고 그냥 일이지만 나 혼자 나가서 병원 진료 가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기쁘고 그 정도로 맞아요, 진짜. 예, 그냥 혼자 뚜벅뚜벅 나간 것도 정말 좋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맞아. 진짜 그래 맞아요. 그렇게 육아를 해본 엄마들만 이해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시간을 조금 뭐 비워오고 다시 집에 돌아오시고 하시는데 네. 그동안 아이가 엄마를 찾거나 좀 투정 부리거나 하지는 않는지. 투정 부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좀 네. 그냥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언제 와? 내일 와? 이 정도가 끝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때도 네. 잘 갔다 와. 안녕. 뭐 언제 와? 알았어. 이러고 그게 끝이에요. 기질 탓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당연히 엄마가 조금 떨어져 있다가 일하고 오는 거를 좀 습관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냥 저랑 남편이 불안도가 높게 자라온 사람들이어가지고 갑자기 네. 아이를 불안도가 높지 않게 키우기 오.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오,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아닐까 저희끼리는 생각하고 진짜 있어요. 공감해요. 네.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한번. 일하러 가기 전에도 늘 며칠 전 최소 며칠 전엔 얘기해줘요. 엄마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믿음이 있는 엄마 거죠. 이제 가서 뭐 한 일주일 있다 올 거야. 뭐 이번에는 뭐 두 밤 자고 올 거야. 이런 걸 미리미리 얘기해줘요. 네. 엄마 너무 신났다 올 거야 혼자. 유치원 잘 갔다 와.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진짜 예진이 말씀대로 그렇게 키우셔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이 그만큼 잘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네.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안 그래도 아직 워킹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잠시 요새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거에 대한 이런 좀 부족한 느낌이 저 스스로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혹시 좀 교감이나 시간 분배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종종 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같이 있을 때 핸드폰 안 하려고 하고 오. 최대한 좀 얘기를 더 들어주려고 하고 오. 교류나 교감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애가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좀 화 덜 내려고 하고 있는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조금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나랑 같이 있는 엄마도 좋지만 커 갈수록 아빠가 또는 이런 다른 어른의 모습을 다른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회 구성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네. 네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이걸 물어봤었는데 엄마가 하는 일을 언젠가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또 같은 일을 하거나 이런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같이 조금 영향을 받거나 네.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렸을 때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찬성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네, 아직 네. 너무 어린데 네. 사회에 나와서 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게 네. 조금 아이를 너무 빨리 성장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네. 어떤 면에서는 한 면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네. 한 면이 아예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오늘 제가 예지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아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다른 활동을 하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 해나와 네. 엄마를 기다려줄 해나와 와이프를 기다려줄 남편분에게 아, 네. 육아 동지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 집에 또 개가 있어요. 네. 아, 순간 너 개라고 얘기한 줄 알고. 멍멍 개. 아, 남편한테 얘기한 줄 네. 알고. 네. 그래서 사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도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이와 개까지 케어를 하셔야 그쵸. 돼요. 아이와 애가 2명 있는 거야. 강아지까지 아. 케어해야 되는데 네. 가끔 남편이 다들 큰아들 같을 때 있잖아요. 맞죠. 늘 그렇지 않나요? 가끔이라니. 큰아들에게 집을 맡기고 가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해야 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해낼 거라. 무슨 말이야? 그날을 같이만 믿는다고. 나 훈훈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다시 커버. 여기 편집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어떡하지? 고마운 남편에게 육아를 내가 갔을 때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친구 만나고 한잔 할 수 있고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해나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쉬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자꾸 네. 이런 단어가 편집하지 않고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요 내보내겠습니다. 큰일 났다. 노래 자르더라도 내보내겠습니다. 본심. 어제 싸우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남편이 그게 되게 힘든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네. 그거를 잘 좀 견뎌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말 안 해도 고맙다. 너무 고맙죠. 고맙다 얘기 들으려고. 너무 고맙죠. 네. 네. 고맙다 얘기 꺼내려고 계속 너무 고마워요, 유도를 했는데 진짜. 고맙죠. 맞아요. 일도 같이 하시면서 아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와, 대단하신 것 같네요. 물론 엄마기 때문에 아이를 무조건 봐야 되고 아빠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만큼 아이를 돌봐주시는 게 쉽지 아이와 개까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에서 시골 육아 김보람 람디였고요. 출연해주신 공예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어둑해진 밤이야 넌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사실 말야 난 요즘 줄곧 너를 떠올려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아득히 자라나는 마음에 며칠 잠도 못 이루는 나야 영원처럼 내게 다가온 너라는 순간이 참 소중한 거야 My love is all around 우연처럼 내가 있을게 너를 알아볼게 시간을 따라 걷다 너에게 닿을게 나에게
항상 어떤